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미주식 간밤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이 들어오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90포인트, 2600포인트가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수급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캔들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이유와 그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2600포인트, 이 자리가 갭이라고 하는 자리가 발생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 갭 떨어진 자리거든요. 구멍이 뻥하고 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반등해 줄 땐 요 갭 자리에서 반등, 이 폭가징을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600에 이 갭 자리를 메꿨어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실적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등이 2600을 넘어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게 부재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 2200에서 2100에서 2600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500포인트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건지가 6월이 큰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순환 사이클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까지는 차반이라는 그 주도주들이 5월까지 끊었다면 6월 달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업종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못 올라갔던 제약바이오나 플랫폼 뭐 이쪽으로 우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 특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 플랫폼 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고요. 엔터도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외됐던 중건주도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단들 쪽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상승의 업종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는, 지금 제가 말씀했던 업종을 잘 보시는 게 6월을 잘 이겨내는 시장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도 뭐 여러분들 뭐 종목들 뭐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그럴 거예요. 내 종목은 많이 안 가서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수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지수의 전체를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지수는 올라가도 다른 종목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좋은 건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요즘 많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에 빠질 거는 여러분들 종목들인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은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왜 내 종목은 못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정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네, 죄송한데 저 두산 에너비를 했는데 네. 셀티론 헬스케어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편하신 걸로 하셔도 돼요. 어떤 걸로? 예, 죄송해요. 네, 74,000원. 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74,000원에 20%요. 아, 274,000원에 20% 하셨어요? 네네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6월 때는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네, 대표님 유튜브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제약바에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5월 달부터 많이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그죠? 이게 네네네. 특히 6월 달에는 좀 레벨업이 될 거예요, 제약바이 쪽에. 학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하반기는 더 네.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책 스탠스도 제약바이오를 좀 키우겠다라는 정책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에 우리 하반기 때는 그동안 눌러있던 업종이 제약바이오예요. 그 대신에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뭐 유한양의, 항미, 종근당,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바이오 관련주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레고콘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농론 조금 더 들고 가는, 한 9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9만 원까지요. 예. 네, 그냥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단기는 얼마 정도 보시나요? 단기는 매물이거든. 단기는 8만 원인데요.
이 네. 8만 원의 매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넘는 매물이에요. 이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이 네. 8만 원짜리가 여기 삐쭉 나오는 매물이거든요. 근데 요 매물은 네. 뛰어넘는 매물이에요. 여기는 매집이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네. 뭐 한 9만 원까지는 좀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서 꼭 수익 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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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오령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100원에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빠지는 이유가 네, 없는데 네, 빠지길래 네, 바닥에서 좀 잡아볼까 해서 네, 들어갔는데 네.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아, 자꾸. 1,100원에 사셨어요? 이유가 뭔가. 예, 아, 예.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이 포인트. 예. 지금 요 자리가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냐,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냐.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 본격적으로 볼 때, 주식을 볼 때 우리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라는 영역에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예측한다는 건 통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런 자리는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시그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보령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예.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세요? 예, 뭐지? 갤포스하고, 네. 그 뭐지? 예, 예. 예, 그래.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신 가격이 올라갈 예. 수 있는 자리냐 떨어질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 산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근데 그때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때 우리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때는 그냥 올라갔을 것 같았어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사실 예. 때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이 뭐냐면 정배열과 역배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역배열과 예. 정배열 혹시 아세요? 그걸 좀 아시면 좀 더 편하거든요. 아니요. 잘 모르세요? 예, 예.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예, 내가 예. 떨어질 거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선들이 캔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일선 뭐 가격 자체가 이 역배열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배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좀 조정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10,000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는 끌고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다시 업사이클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기만 해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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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SKC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2천 원이고요. 네.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많이 떨어졌길래 네. 오를 것 같아서 좀 샀더니 네.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이 화학 쪽,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SKC 쪽에 요즘 최근에 좀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예, 실적단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았거든요. SKC는 뭐 화학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새로운 새로운의 모멘텀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쪽이 2차 전지 소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온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SKC에서 올해의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리라면 추가를 좀 해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돼요. 예. 단기는 예, 12만 원 정도 올라올 수 있고요. 12만 원 넘어가면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더 사서서 끌고 가고 단기는 12만 2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팔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리는 다시 예. 레벨업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이 언저리에서 내가 조금 단기 수익을 챙긴 거다 그 자리에서 팔면 돼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동진쌤이 개명 매수가 비중은요? 38,640원에 네.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길래 네. 했더니 떨어지네요. 그래요? 이 자리는 네. 무슨 자리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네. 돼요. 위에서 얼마큼 떨어졌냐, 밑에서 얼마큼 올라갔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이거를 지금 38,000원에 사신 거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나쁘질 않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벨업이 됐잖아요.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 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38,000원대죠. 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살 때는 이게 위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여기 밑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밑에서는 위로 많이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으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내가 수익인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 기관들은 이때만 샀을까요? 여기 밑에 있을 때도 샀을까요? 아니면 옛날에도 샀었을까요? 옛날에도 샀겠죠. 그 평균 단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들어가 보니까 낮더라고요. 네, 낮죠. 그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이들이 네. 산다 그러는 게 평균 단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평균 단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레벨업 시켜놓고 개인들 몰아놓고 거기다 물량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 때는 위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는 게 밑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나도 보여야 되지만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나는 데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봐봐요. 여기를 보면 여기 걸려있죠. 삐쭉 걸려있죠. 삐쭉 걸려있죠. 여기 네. 오면 떨어지잖아요. 네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 네. 그래서 네.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올라가면 더 좋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잘못 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해를 시켜주고 다음부터는 안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샀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하는 네. 것들은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개인들 붙여놓고 개인들에서 물량 넘기고 떨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자리는 다음부터 네. 들어가지 마세요.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이게 잘못하면 살짝 밀리면 한참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매수가는 기다리지 말고 여기 보면 네. 우리가 볼 때 봐봐요. 이 캔들이라 그래요. 이 캔들은 뭐예요? 이 방향을 설정할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음봉이 있죠. 여기 보면 음봉이 네.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3개나 있죠. 그렇죠? 네. 음봉이 네. 생기고 여기 음봉이 양봉을 감쌌죠. 네. 그럼 뭐예요? 음의 기운이 많다는 건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봉이 많잖아요. 지금 사는 거보다는 파는 게 많잖아요. 그래 파는 거기는 네. 시가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을 감쌌잖아요. 이걸 말해 네. 음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꼬리가 오늘 들어온다 그러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네, 모에 전화 주셨어요? 나를 나누택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9,650원에 20%. 이거 엊그제 막 튈 때 사셨나요? 네,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샀어요. 그냥 샀어요? 수입 보고 또 빠지길래 또 샀어요. 이거 볼 줄 아세요? 디스플레이 몰라요. 쪽, 몰라요? 네. 그냥 운 매매 하세요? 운? 지금 네. 운 매매 하세요? 운이 좀 올라가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운매매가 아니고. 예, 운 딱 보면서. 운매매가 아니고. 예. 네, 누가 사라 그래서. 주식은 그러니까 누가 살아간다고 사면 나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 줄 알아야 돼요. 디스플레이 쪽은 나쁘지 않고 이 종목도 최근에 뭐 그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서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어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변동성이 있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올라갈까 안 올까요? 한번 우리가 볼 때. 올라갈 것 같다가. 왜요? 사람을
네. 예,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고 주식을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힘들게 번 돈들을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번 돈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1,500원에 맨날 걸어놔요. 1,500원에요? 네, 1,500원 매도를 걸어놔요. 여기를 한 번 더 쳐요. 매집돼 있는 종목이라 껍데기라 그래요. 이게 거래 매집돼 있고 눌러놨잖아요. 그다음 한 번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이 중간가 원저리까지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래야 이 물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원까지 걸어놓고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럼 팔리면 땡큐 하고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요, 반갑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을요. 네. 184,500원에 10%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전 고점이 20만 원을 좀 넘길 것 같아가지고 네. 전 고점까지 이거를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에서 팔으면 좋은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참 걱정인 게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이죠. 예. 예. 매일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주식인인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죠. 네네. 지금 팔으면 또 팔고 나면 더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팔면 그거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항상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순환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배터리의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게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욕심 있으면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 21만 원짜리 넘어가면 위에 열려 있어요. 그게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형주 사이클을 볼 때 나중에도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증 검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제가 이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를 가지고 1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 적이 있어요. 검증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대형주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적적한 가격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업황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할 수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미리 땡겨오거든요. 이걸 선반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의 점유율이 커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가는 가격이 높으면 고생이고 싸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펼쳐보고 보는 거예요. 이 SK 이노베이션을 분석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안 좋은 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이 30만 원이잖아요.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럼 30만 원에서 우리가 50% 빠지면 얼마예요? 15만 원. 네, 15만 원이죠. 그럼 거기다 대형주를 보면 50%가 빠지는 자리, 40에서 60짜리가 저점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형주를 사실 때는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를 보시고 그럼 몇 년 빠졌냐를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도대체 몇 년 빠졌지 거의 보면 끝자리가 2년이에요. 2년 주기로 돌아요. 고점 찍고 50% 빠지고 2년 빠지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업사이클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오냐? 25%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종목은 22만 원, 23만 원을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올라가면 끌고 가야죠. 멘토님 말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일동제약이에요. 아우, 속속했겠다. 그죠? 고생 많으셨겠어. 네, 요즘에 이거 제이오 바이오주가 계속 뜬다고 그러는데 일동제약을 이렇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2,000원이에요. 비중은요? 20%예요. 이것도 줄여놓은 거예요. 물타기 해갖고. 그렇죠. 아우,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약주를 뭘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제약주로 볼 때는요.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어요. 기대감. 일동제약도 코로나의 기대감, 백신의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 가지고는 안 올라와요. 이제 뭘로 움직이냐? 실적. 돈을 버냐, 돈을 못 버냐. 근데 이 회사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아, 못 못 벌더라고요. 벌어요. 네,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찍히는 것만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어. 그건 첫 번째는 네. 거버넌스. 막 임원들이 네. 막 장난치고 막 주가에 막 훼손을 시키고 막 배임 횡령이 막 일어났고 그다음에 네. 그 임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이 네. 없는데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네. 실적 없는 걸 안 가요. 근데 이 종목도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나오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22,000원이 넘어가야 돼요. 22,000원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어느 네.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게 네. 6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살짝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예요? 일단은 22,000원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한번 하고 계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지능기업이고요. 아이고, 힘드셨겠다. 매수가 비중. 지능기업이고 1,330원이고요. 아, 예. 사진 지 오래되셨어요? 예. 엊그제 네, 샀나요? 작년에 아, 예. 샀어요. 아, 그렇구나. 작년에 엄청 여름에 샀어요. 거의 1년 난 것 같아요. 아, 엄청 이게 좀 대형주였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안 가가지고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네. 다른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이 잘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검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이 선을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최소한의 네. 이거는 확인하고 우리가 주식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금 이제 예.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검은 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봐봐. 이거 무섭죠? 검은 선들이. 검정선이 예, 예. 싫죠. 이렇게 실컷 뭐 저승사자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예. 이렇게 어때요? 이 선들이 어때요? 계속 움직임이 없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예. 어때요? 검은 선들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이게 추세선이 뭐냐면 이게 60일선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60일선이 예.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대다수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라 테마로 움직여요. 이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요. 실적이 좋아요. 가지고 안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게 시가총액이라 그러거든요. 시가총액 조그만 예. 거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자체가 좋지 않아요. 돈을 잘 벌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왜? 인기가 없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 매수할 때는 이 검은 선 있죠. 이게 60일선이에요. 60일선. 이걸 진하게 놓고요. 최소한 60일선 이렇게 위로 돌아갈 때 그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기다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대형주라고 하면 말이 달라져요. 대형주는 이때 사는 거고 이런 시가총액 예.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60일선 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예.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이번에 아이고, 움직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번에요? 최근에 이게 움직여요. 작년에 이게 그 사우디 거기 공항 짓는다고 막 그 얘기가 있어갖고 샀는데 네. 아이고 그때부터 완전히 뭐 이번에 꼼짝을 안 움직일 거야. 하니까. 이번에 움직일 거야. 이번에 움직이면 팔고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너무너무 때는.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1,350원 되면 팔아버리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에 움직일 것 같아요. 1,350원요? 네, 그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예. 알겠죠? 예. 그래야지요. 이번에 꼭 예. 수익 내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네. 자이언트 스텝. 예, 매수가 비중. 28,000원에 12%. 아, 이것도 이 개인들 진짜 힘들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옛날 테마로 네, 붙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한지 2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2년 동안 빠졌잖아요. 고점 찍고 막 2년 정도 조정을 줬어요. 이게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막 한때 강한 유행을 얻으면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때요? 이게 테마주의 끝은 어때요? 항상 이래요. 왜 테마의 끝은 뭐냐면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꺼지는 게 뭐냐 이 테마예요. 왜 그러냐면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실적이 안 나와서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인 거예요. 선반영돼서 땡겨와요. 아, 이게 기대가 좋고 인기가 올랐으니까 가격에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기다 보니 너도 하고 싶으니까 수급으로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해됐죠? 팔만 하면은 뭐 네. 빅딜인가 뭔가 생기고 또 팔만 하면 또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조그만 기업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 매매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도 안 좋죠.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옮겼죠. 그다음에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런 거는 테마로 붙여갖고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트레이딩이 안 되면 손절도 잘해야 하고 이게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안전한 대형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은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가 돌거든요. 그래서 6월달 정도에 움직이면 팔아버리세요, 이거. 이거 어느 얼마요? 정도에 오면 22,000원? 네. 22,000원, 26,000원 요 자리예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박스권 네. 하단,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근데 여기 맞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가 네. 떨어지고 이 밑에 오면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또 올라가겠죠.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번에 올라오면 돌파하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여기까지 팔 수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1차는 21,000원이고 21,000원이 넘어가면 2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박스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1,000원 오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내일 토요일은 광명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광교, 수원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6월 전략 되게 중요하거든요. 6월은 뭐 이벤트들이 많아요. 미국의 FOMC도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되게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그 다음에 6월은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리사이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2600포인트를 언저리 앞두고 그 갭 떨어진 자리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2632까지 보이거든요. 거기에 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올라가는 업종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업종들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업종을 6월은 잘 보면 2월에도 나쁘지 않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해 둔다? 그럼 주식을 사는 시장이고 도망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올해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강연회 때 공유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안랩 매수가 비중은요? 63,800원 네. 20%.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같이 사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사람이 이거 좋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산 건데. 네, 정치 테마 뭐 얘기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예,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몇 월까지 이거 들고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움직여요, 분명히. 이런 종목은 움직여요. 네. 맞아요.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고 해서 뭐 안랩도 그러고 오파스넷하고 화천기계 뭐 이런 것들이 테마로 엮여요. 청송 관련주라고 해서 막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는 좋아요. 근데 올라가서 사면 정말 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끌고 가면 손실을 안 볼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목표가를 잡자라고 하면 75,000원. 그때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내가 내년까지 끌고 갈 거예요라고 그 변동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일 거예요. 뭐 착착착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종목들은 뭐 연말까지 끌고 간다 뭐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안랩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고 그 특정 그 정치인들하고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안랩, 써니전자, 뭐 다물 막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한때 이벤트 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는 좀 끌고 가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끌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이 지금도 4%대예요. 높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용이 4.29면 지금부터 끌고 모아서 내년에 총선되면 이슈가 되면 그때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지니어스 11,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 앞으로 보완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그동안 네. 관심이 없어서 갈 것 같아서 샀었는데 네. 지금 언제쯤 수익 실현할지를 그거를 모르겠네요. 그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얼마세요? 11,000원에 30%입니다. 오, 잘 샀는데요? 그럼 왜 안 파세요? 아, 팔아야 돼요? 그럼 수익 났으면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들 네. 보는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게 언제 팔 거예요? 언제 저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매매의 법칙이 있거든요. 뭐 시가총액 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윗꼬리 매매도 있고,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아직 살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수익을 좀 챙기는 건 어떨까요? 아, 네.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챙겨가는, 지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건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하네요. 그 팔지 못해갖고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이렇게 수익 난 것도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손해는 별로 안 봤는데 이제 네. 팔고 나서 제때 못 팔아서 떨어질 때 꼭 팔더라고요. 네, 원래 그래요. 이게 심리인 건데요. 이게 주식 심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주식을 안 파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올라갈 거보다는 이거 팔면 이만큼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지 못해서 못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주식을 뭐 20년 넘게 지금도 주식시장에 있지만 결론은 네. 그거예요. 잘 파는 사람이 수익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행운이 왔을 때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면 여기서 윗골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테크니컬한 부분, 실적 좋고 모멘텀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윗골인 거잖아요. 네. 이 윗꼬리는 안 좋은 거예요. 윗꼬리 소양봉에서 양봉을 잡았거든요. 근데 거래가 한 번 더 붙어서 여기서 거래가 없었으면 괜찮을 거였었어요. 근데 거래가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양봉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번 밀리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한 반 정도 네. 팔고 반 정도 들고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좀 네, 팔고 알겠습니다. 반만 팔고 반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페노션이고요. 페노션 사셔서 매가 비중은요? 예, 5,100원에 7%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일단은 뭐 코스피에 관련된 대형주고 네. 실적도 괜찮고 또 가격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아, 이거 메리트가 없는데. 아, 왜 그러냐면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예, 주가라는 건 선반영으로 땡겨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노션 같은 건 해움 쪽이잖아요. 예. BDI 지수 아시죠? 발탁 운임 지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해운업 자체가 경기 침체 때문에 해운업 자체가 지금 실적단들이 되게 안 좋아질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이 안 좋은 거를 먼저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면 BDI부터 시작해서 그 운임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주가 하반기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 업종을 바뀌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그 어쩐지 저번 주 금요일에 8%가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생각했었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데 이 페노션이랑 그 다음에 HMM 이런 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네. 왜 그럼 공공망 때문에 그래요. 공공망 이슈 돼가지고 막 물동량들이 되게 많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경기 침체인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중국 경기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해운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회복이 좀 더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탁 뭐 BDI나 뭐 운임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고 있어요. 그게 선반영돼서 주가가 더 앞으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이렇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서 예.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BB테크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만 1,000원에 20% 샀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 로봇? 뭐, 감속기 네. 종류가 좀 그래도 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필수적이지 않나 해서 샀습니다. 이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죠? 네. 로봇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주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첫 번째는 기대감은 되게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은 게 로봇 쪽이거든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뭐가 보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처진 게 이 실적단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이 종목도 신규주잖아요. 네. 신규주들은 주가가 크게 가지는 못해요. 한 2년 주기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기대감으로 움직일 땐 테크니컬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봐요? 1차적으로 55,000원대 되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인이 네. 55,000원이에요. 그때 오면 파세요. 알겠습니다.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서울옥션요. 매수가 비중은요? 16,810원에 20%인데요. 아, 예. 자꾸 빠져사서 이걸 어찌 해야 되는 것이 궁금해서 해봤어요. 아, 이거 혹시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이 그림 미술 같은 거 한다, 이거는. 예. 이거, 우리, 한때는 자꾸 올라가서 이래가 예, 그러셨구나. 많이 빠지길래 샀지만은. 예, 더 빠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빠지길래. 이런 종목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 많이 움직여요. 뭐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그림 판매도 늘어가고 이건 이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NFT로 엮여서 많이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 처음에 움직이는 STO, 그 토큰 증권 때문에 강하게 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경매라든지 이런 건 경기를 되게 많이 타는 그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안 좋죠. 그러면 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아, 싸다고 네. 느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그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15,000원. 이거 물 타지 말고요. 단가 낮춘다고 더 사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여기 이 나이까지 15,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네네. 그때 딱 오면 무조건 파세요. 알겠죠? 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조금이라도 손실 예. 나오더라고 팔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S. 삼성 SDS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5만원 15%.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무서우세요? 예. 더 사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몇 개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거 삼성 SDS예요. 오래됐는데 안 움직이고 해서 막 지겹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었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이 종목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그럼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꾸준히
그죠. 꾸준히 움직이겠죠. 네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건 형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S는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돈 잘 벌고 앞으로 모멘텀 되게 크거든. 물류,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I 쪽, 이런 모멘텀이 되게 많고 돈도 잘 벌어요. 막 실적도 좋고 그런데 네. 주가가 안 가요. 왜 안 가요? 거버넌스 네. 때문에, 지배구조 때문에. 그 눌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빨리 수익을 낸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좀 장기적으로 내가 땅을 샀다라고 하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 자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2, 3년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사놓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사가지고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박자를 다 가고 있어요. 예. 시스템 쪽, 물류 쪽,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은 삼성 SD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엄청 커요. 근데 그동안 그 지배구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면 뭐 양도세 낸다 해서 뭐 지배구조를 막 주식을 막 블록딜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이게 해소가 되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천천히 주식을 사갖고 간다라고 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목표가는 15만 원 갖고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에요. 예,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때까지 뭐 끌고 한번 가시는 전략 드릴게요. 팔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 화학요. 코스모 매수가 비중은요? 네, 58,000원에 35%. 아, 그래요? 최근에 사셨어요? 네. 네, 거진 최근에 샀습니다. 참, 이 자리가 참 애매하죠. 이게 애매한 자리예요.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 살 때는 다 어디가 꼭지죠. 네. 이 개인들이 뭐 2차 전지 쪽 보면 다 위에 있어요. 뭐 에코프로 BM, 뭐 모든 종목들이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다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위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냉정해 볼 때 주식이 모든 주식이 막 그 방향으로 막 움직일까요? 아닌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가장 좋을 때 96,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5,000원. 지금은 얼마나 이제 7만 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년. 네, 2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네. 96,000원에서 지금 7만 전자 막 개인들 눈물 콧물 그 당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막 삼성전자 최고예요. 10만 전자 갑니다. 했던 주식이 개인 투자들 보면 8만 원, 막 9만 원에 다 물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2년 동안 꺾였다가 5만 5천 원까지 눈물 콧물 다 빼서 얼마가 7만 원 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내가 사는 위치, 이 가격이 나한테 좋은 거냐. 무조건 있잖아요. 대형주는 있잖아요. 이 고점은 시가총액 큰 것들, 1조 이상 되는 것들은 최고가를 꽉 봐요. 최고가 꽉 보면 최고가라는 금액에 찍히는 가격 있죠. 네. 이 가격에 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데 얘는 얼마에 40에서 60포인트 자리. 이때 사야 돼요. 그게 조정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애매한. 지금 왜요? 지금 조정을 줬잖아요. 그죠? 네. 가격에 대한 조정은 있었잖아요. 가격은 50% 정도 빠졌잖아요. 40에서 네네. 60% 사이에 들어오니까 야, 가격은 좋아. 근데 뭐가 있어요?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막 이렇게 돌다가 위로 치면 좋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대로 움직여 주식은 상승,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돼요. 상승, 하락, 그다음 횡보예요. 횡보했다가 다시 네. 하락하는 것도 있고 다시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는 상승, 하락, 횡보, 상승이 더 많아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위치만 네네. 보고 가격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주식을 살 네네. 때는 웬만하면 60일선 위에서 사세요라고 했죠. 근데 이 캔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60일선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기간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더딜 수 있으니
예, 내 가격이 55만 원에 뭐 장기적으로 갈 거면 뭐 58,000원 뭐 무거운 종목은 아니에요. 무거운 가격대가 아니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끌고 가시고 아니야 나는 그냥 단기 칠 거야 그러면 6만 원 선에서 오면 팔면 돼요. 아, 6만 원 선 올까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기간. 네, 와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코스모학이나 뭐 배터리 뭐 관련주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뭐 트레이딩 관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지금 이 가격이라면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 뭐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장기매가 얼마나 더? 6만 원. 6만 원. 네, 여기 6만 원짜리 이게 저승사자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저승사자 검은 거. 네네네. 검은색이 네. 별로 싫지 않아요? 아, 네. 검은 거 되면 다 떨어져요. 이게 검은 거. 이게 시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시세가 올라탔을 때 이걸 올라타면 쭉 가요. 근데 얘를 머리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그러면 머리에서 뭐가 누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덕산 하이메탈요. 아, 덕산 하이메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600원에 20%요. 직접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아, 근데 오늘 아침에도 네. 딱 이렇게 그거 하다가는 이렇게 내려꽂네요. 아, 또 내렸어요? 네. 네, 또 올라갈 거예요. 아, 최근에 바닥에서 오는 게 엔비디아하고 덕산 하이메탈이 좀 영향이 있거든요. 납품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 모멘텀이 지금 이 자리는 위쪽으로 칠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밀린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밀릴 때 보면 혹시 이거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요거 이렇게? 예, 조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네. 여기 거래 있죠. 거래 잡혔죠. 예.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거래가 빠졌죠. 예. 근데 거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5일선이라 그래요. 이게 5일선 있죠. 예. 이 5일선 안 깨져. 예. 안 깨져. 그러니까 센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쭉 끌고 갔다가 여기 7,000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7,000원을 넘어가는지 보고 7,000원 넘어간다고 좀 더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까지 대응하시면 돼요. 아, 그럼 계속 갖고 갈까요? 가져가세요. 예, 이제 살아있는 자리예요. 매집도 잘 됐고, 그 다음 모멘텀도 있고, 위쪽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위쪽으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00원 넘어가면 7,500원, 7,500원 넘으면 8,000원.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터진 시스템이요. 아,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죠?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힘들게 하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250원에 15%. 그래도 다행히 높지 않으셔가지고 이 빨부지 관련주들은 되게 많이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빨부지도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코로나 피해주예요. 이 빨부지도.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되면 이 빨부지, 6G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게 좋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여기 17,000원 넘어가면, 선생님이 사신 가격 넘어가면 2만 원까지 가능해요.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한번 레벨업이 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19,000원 요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19,000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예, 그럼 마음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음 놓고 기다리셔도 돼요. 그때 잘 타시길 바라요.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오늘 상담 못한 거는 내일 김영구의 주식코치 제가 나오니까요. 내일 또 전화 많이 주시고 내일 종목을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